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인돌 갈비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오늘 이제 갈비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물에다가 이제 두세 번 씻어서 이렇게 핏물을 빼주게 되면 흰색빛을 약간 띄우잖아요. 그러면 갈비를 이 물이 펄펄 끓는 데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펄펄 끓는 물에 핏물 뺀 갈비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선. 넣어주는 거죠. 얼마나 삶아야 돼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런 정도로 삶으면 보통 35분, 40분을 이렇게 삶아주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뭐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파를 넣는다 이런 걸 전혀 안 넣어요. 월계수잎 뭐 이런 거 안 넣고. 뭐. 그런 거 일절 안 넣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삶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왕실에서 있었던 재료만 쓰세요. 우리 선생님은. 신식 예. 재료는 안 써요. 예. 전혀 안 써. 선생님, 근데 이거 35분 끓일 때 뚜껑을 한 번도 안 닫으셨네요? 제가 여기다가 부재료를 한 개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끓이면서 냄새는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아주게 되면 이렇게 기름과 이제 기타의 이제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걷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국물이 깔끔한 그런 국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게 지저분하니까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린다고 버려요. 하거든요. 버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다 무 썰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기 삶아진 냄새.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 비싼 고기를 또 잘 보관하는 방법도 제가 또 알려드려야 네, 네. 되잖아요. 고기. 네. 제일 쉬운 방법은 냉장실 같은 경우는 야채 칸과 과일 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일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그 윗칸에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냉동실도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 칸이 그런 걸 제일 유지를 잘하기 온도가 좀 때문에 낮겠죠? 그쪽에는 뭐 생선이라든지 뭐 굴비 같은 거 선물 들어오면 다 그쪽에 넣는 게 제일 좋고 막 때려 쑤셔 넣는데 아우. 맞아요. 네, 제일 아래에 귀한 거 넣어두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압력솥에다가 5분에서 10분 이런 정도만. 적은 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딱 드시고 할 때는 또 스피드 있게 하는 것도 좋죠. 네, 그럼요. 이렇게 하시고 양념하는 걸 할게요. 네, 자, 그럼 갈비찜 양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육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세게. 갈비 끓인 물을 육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10국자를 넣는데 그럼 갈비가 좀 잠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물 잡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간은 진간장 네.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2국자를 넣는 거예요. 간장을 넣어줬으면 반드시 짠맛이 들어가게 되면 단맛을 거기다 넣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의 궁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설탕을 얼마큼 넣냐면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간장의 2대 1이요? 그렇죠. 그러면 설탕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물엿이나 조청이 가지고 있는 단맛은 달라요. 그래서 설탕과 물엿을 같이 쓰는 거예요. 한 반국자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조청으로 해도 되고. 조청으로 하면 좋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여기 양념에는 네. 배 이렇게 준비를 네. 했는데 지금 햇배가 많이 나오고 명절에 배도 선물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과. 오늘 4분의 1이면 돼요. 양파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마늘 같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누린내가 나요. 그래요? 마늘은 많이 들어가면 누린내 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도 오래 보관하는 것은 마늘 같은 걸 많이 안 넣어요. 지나치게 많이 넣어도 이게 대래 영양을 이렇게 하게요? 답답하게 끼치는 거니까는요. 마늘 많이 넣으면 냄새 다 잡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재료 준비해 놓은 거에 이거는 청주예요. 이제 집에 뭐 포도주를 해도 좋고요. 뭐 지금 청주도 없으면 그냥 물 넣고 가르시면 돼요. 배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야채들은 다 수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네네. 이걸 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칠맛을 내주게 하는 배, 양파, 마늘.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갈비찜에는 무가 들어가요. 무의 단맛과 갈비의 단맛이 이렇게 진한 육수 맛을 내줘요. 밤톨만하게 잘라갖고서 이걸 넣어주게 되는데 가에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찜을 할 때 부닥치면서 네네. 부서지면서 이제 국물이 지저분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갈비찜집에 가면 무가 동글동글했어요. 동글동글해. 예.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뚜껑 덮어서 끓기 시작해서 5분 네. 끓여주게 되면은 갈비찜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오. 저, 야. 아니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예요 갈비찜이? 그니까. 맛있는 냄새가 그러니까요. 연기와 함께 오네요.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알이 다 빠졌으니까 여기서 뚜껑을 열어보죠. 오. 와, 국물이. 오. 지금까지 본 갈비찜 중에 가장 깔끔해요. 네. 네, 갈비찜이 뼈가 쏙 빠질 정도로 그러네요.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직접 바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갈비찜만을 먹으려면 지금 이거 먹으면 그냥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갈비찜이죠. 근데 먹고 남은 갈비찜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그렇죠.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 갈비찜이 탄생되는 거네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먹었습니다. 이제 비법 나옵니다. 법이 나온다. 오늘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뭐지? 비법이 바로 얘예요. 돌가루예요? 돌가루예요? 좀 돌가루 같이 보이죠? 연근가루를 연근 가루. 예. 이제 연근이라는 애는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는 성질이 아주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곰탕 같은 것도 처음에 끓이면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란 이런 연근을 통째로 그 곰탕 끓이는데 넣어서 끓여보세요. 기름이 이렇게 겉돌아 둥둥 뜨는 기름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연근 가루를 넣어서 해줘도 그런 부분의 역할이 되는데 이제 연근과 함께 그런 걸 먹게 되면 우리가 소화 분해가 쉽게 됨으로써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연근 가루는 시중에 가서도 팔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근이 시장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근을 그냥 깨끗이 씻어 흙만 없애고 난 다음에 얇게 썰어서 이렇게 자연에 말리든지 쉽게 하실 때는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 이렇게 얇게 썰어서 돌리게 되면 네. 금방 말리잖아요. 그럼 믹서기에다 저렇게 싹 갈면 이런 가루가 됩니다. 저 이제 연근가루를 이용해서 어떻게 갈비찜을 또 하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에다 이거는 지금 맵쌀가루. 맵쌀가루. 네네. 여기다 조금 찰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찹쌀가루도 한 숟가락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연근 가루는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줘야지 돼요. 지금은 쌀가루가 가지고 있는 물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섞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갈비찜이 살짝 단맛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맛을 조금만 이렇게 줘요. 설탕이에요? 설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도 여기다가 이제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소금은 이렇게 좀 으깨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소금 간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뭐를 넣었을까요? 오늘 여기에 감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감자요? 네. 그래서 이 감자를 10분에서 15분, 뭐 많게는 20분까지 쪄줘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루 섞어놓은 거예요. 갈비찜 하는 갈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가루를 이렇게 튀김 입히듯이 하면 돼요. 좀 만약에 짜면 여기에 소금을 조금 약간 덜 넣어도 밑간을 하다 조금 작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루를 여기다가 물처럼 나중에- 듬뿍 이렇게 묻혀서 이런 식이면 이제 갈비찜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먹고 싶어서. 예. 예. 아까처럼. 이것도 먹고 예. 이것도 먹고 맛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갈비 먹다 간이 좀 세다. 그러면 이 밑에 감자 먹으면 감자에 이제 그 기름이 다시 흘러내리고 그렇죠. 간도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가 갈비찜에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같이 네. 탄수화물을 어쩌든지 간에 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미숙 선생님의 30년 레시피 갈비찜과 그 갈비찜, 남은 갈비찜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고인돌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자, 고인돌 갈비찜의 알토란 포인트. 첫 번째, 갈비찜은 갈비 육수로 감칠맛을 낸다. 두 번째, 갈비찜을 맵쌀, 찹쌀, 연근가루로 옷을 입힌다. 세 번째, 찐 감자 위에 가루 입은 갈비찜을 쪄준다. 끝!